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혈당량을 유지하는 실제 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내 몸이 조절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혈당량 조절. 저번 시간 마지막에 혈당량 조절을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이것이 있다라고 배우고 마쳤어요. 그죠? 자, 우리 그 호르몬 3개 암기하고 있어야 내용을 배움에 문제 없고요. 당연히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적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누구였어요? 일단 이자가 관여하는 거 알아야 되겠죠. 이자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를 발견한 사람이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랑게르 한스 섬에 우리 알파 세포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모양이 다르거나 하지 않아요. 어떤 세포를 분비하는 세포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파 세포에서 분비된다. 자,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 곳을 알파 세포라고 붙였나요? 외워주셔야 돼요. 글루카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베타 세포도 있었어요.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건 인슐린. 자, 마지막으로 부신 속질에서 우리 부신은 신장 위에 달려있는 내분비샘인데요. 그래서 신장의 부가적인 부분이다라는 의미로 부신이고요. 밖을 겉질, 속을 속질이라고 했습니다.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게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게 에피네프린이고요. 자, 우리 에피네프린은 우리가 언제 좀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는데 아들의 날린 요거 잘 아시죠? 흥분시키게 하는 호르몬 이름인데 자, 이것과 기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어떻게 했나요? 글루카곤은 증가에 관여했고요. 자, 인슐린만이 유일하게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아이, 유일하게요. 자, 유일하니까 인슐린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은 글루카곤처럼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혈당량 증가시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기는 확률이 희박하겠죠. 왜냐하면 글루카곤이랑 에피네프린이 둘 다 문제 생기기는 힘드니까. 자, 그런데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인슐린은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이기 때문에 인슐린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것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혈당량을 감소시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병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정상 혈당량을 나는 유지하고 싶어요. 정상적으로 혈당량을 유지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혈당량이 뭔지 아시죠? 피 속에 있는 포도당 양이 항상 그대로 있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섭취를 해서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왼쪽은 주황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식사 후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화살표 그려져 있는 공간은 운동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식사를 하면 포도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당이 유입되겠죠. 자, 그래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가를 시켰을 때 많은 게 좋지 뭐 선생님.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너무 많으면 우리 몸에는 포도당을 담아두는 컵이 있는데 그 컵의 용량을 넘치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쓰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포도당이 어디로 버려지느냐? 오줌으로 버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줌에 포도당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당뇨병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포도당이 많은 게 어쨌든 우리 많으면 사용하면 되지만 일단은 혈액에 포도당이 많으면 버려지게 돼요. 오줌 속으로. 자, 그래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어디엔가 저장해야 됩니다. 금고에 저장하는 것처럼
은행에 저장하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 너무 많으면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때 포도당의 증가를 다시 감소시켜야 하니까 감소시킬 수 있는 건 인슐린밖에 없고요. 이자의 베타세포겠죠.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나갑니다. 자, 우리 혈당량을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중추가 누구였죠? 중추. 무언가를 감지해서 명령 내리는 곳. 그게 시상하부였죠. 간내의 시상하부. 자, 근데 혈당량, 우리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에너지를 못 만들면 바로 내 몸이 스탑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생명과 직결된 것 중에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 하부가 감지하는 거 요게 좀 더딜 수 있어서 우리 뭔가 포당이 들어오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자가 바로 감지해요. 자, 이자가 바로 감지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혈당량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부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이자도 함께 합니다. 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자가 감지를 해서 이자가 혈당량이 너무 높아 라는 걸 알게 되면은 베타세포에게 명령을 내리겠죠. 자, 무엇을 분비해라. 네, 맞아요. 누구를 분비해라. 인슐린이 필요하니까 인슐린 분비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 우리 답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자, 인슐린에 의해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결국에는 감소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소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은 어디에 집어넣어야 한다. 자, 우리 호주머니에 동전이 너무 많으면 뭔가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이 바깥으로 막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저금통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은행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우리의 몸에도 무언가를 저장해 두는 창고가 있어요. 자, 그 창고는 바로 무엇이냐? 간입니다. 간. 자, 우리 간이 멀티플레이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얘는 오만 걸 다 해요. 하는 일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무슨 창고? 포도당을 저장해 두는 창고. 자, 그런데 포도당이 가장 작은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라서 저장을 해 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보관하기에는 좋지 않아요. 내 몸에 쓰기는 사용하기는 좋지만. 자,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가루 설탕이 잠시만요. 자, 우리 형광펜 모드로 되어 있었네요. 자, 우리 간에는 우리 가루 설탕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포도당이라고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자, 우리 가루 설탕을 어디엔가 이렇게 저장해 두려고 하면 쌓아지지가 않잖아요. 그쵸? 저장이 용이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설탕이 쌓아두기 쉽게 하려면은 어떤 형태면 좋겠어요? 느낌 빡 왔죠. 그죠? 자, 우리 이 설탕을 똘똘 뭉쳐서 각설탕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포도당을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을 뭉친 큰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그 형태가 저장하기 용이한 형태고요. 간에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이름은 외워주세요. 글리코젠이라고 합니다. 자, 저장하기 쉬운 글리코젠. 포도당을 똘똘 뭉쳐서 만든 큰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이자가 감지했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포도당이 유입되면은 포도당이 너무 많잖아. 웃음에 버려지기 전에 빨리 간에다가 집어넣자. 자, 그래서 간에다가 자, 일단 포도당을 그대로 넣으면 저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도당을 간으로 흡수해요. 자, 흡수한 다음에 무엇으로 만들어요? 글리코젠으로 만든 다음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가루 설탕이 각설탕으로 되는 거 똘똘 뭉친다고 했잖아요. 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되는 건 합성입니다. 합성. 우리 물질 대사 측면으로 보면은 동화. 자, 에너지 대사 측면으로 보면은 흡열이 되겠죠.
자, 우리가 시험 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배웠던 거를 뭔가 융합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피에 있던 포도당을 간으로 흡수해서 그걸 글리코젠으로 만들어 저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흡수해서 저장한 만큼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감소했겠죠. 자, 그래서 오줌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넘치지 않을 만큼의 포도당을 혈액에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정상이 됐습니다. 혈당량이.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경우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포도당이 유입만 되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로 운동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으로 세포호흡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운동할 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우리 포도당을 사용했다. 자, 그러면 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마구마구 썼기 때문에 포도당의 농도가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포도당이 감소해서 너무 낮아요 하는 상황은 운동했을 때만 있는 건 아니죠. 자, 혈당량이 너무 낮은 경우는 우리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밥을 안 먹었을 경우도 있어요. 내가 공복 상태라고 하죠. 밥 먹은 지 너무 오래 지난 상태. 자, 우리 그래서 배고파요 할 때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당이 너무 없어. 이것을 여러분들 첫 번째로 감지하는 장소는 이자겠죠. 자, 근데 이자만 감지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아까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도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시상하부도 감지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갈래로 봐야 되겠죠. 자, 시상하부가 감지하고 이자가 감지했어요. 포도당이 너무 없잖아. 그러면 이자는 누구에게? 알파 세포에게 무엇을 분비하도록, 그렇죠. 글루카곤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시상하부는 부신 속질의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어떤 걸 사용하느냐? 자, 우리 이때 호르몬만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자, 이번에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데 관여하는 건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교감신경에 의해서 부신 속질이 자극을 받으면 누구를 분비한다? 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자, 이 둘 다 하는 역할이 같았죠. 무엇?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 자, 우리 포당이 너무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내가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은 찾아 쓸 거 아니에요. 저금통에 있는 거 꺼내 쓰던가 은행에 있는 거 꺼내 쓰던가 우리 몸도 똑같아요. 저장해 놓은 거 꺼내 써요. 어디에 저장해 놨어요? 간에. 자, 다만 나는 포도당을 꺼내 써야 되는데 간에는 무엇으로 존재하죠? 그렇죠. 저장할 때 글리코젠으로 똘똘 뭉쳐놓은 상태가 간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얘를 깨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으로 다시 분해해야 됩니까? 그렇죠.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그것을 혈액으로 방출하게 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늘어나게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표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할게요. 근데 다만 선생님이 요거를 과거에 이제 문과반 선배들하고 할 때 정리를 해 뒀더니 조금의 오류가 있어요. 자, 그림대로 한번 수정을 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시험 치기 전에 꼭 수정한 다음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혈당일 때 첫 번째 칸 보겠습니다. 고혈당일 때 언제 고혈당이 되나요? 혈액에 당이 많을 때. 언제죠? 그렇죠. 한 경우밖에 없겠죠. 식사했을 때. 자, 그러면 식사했을 때 우리 누가 그걸 감지한다 했죠? 자, 우리 여기 앞에 신경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건 지우겠습니다. 죄송해요. 또 형광펜이 되어 있었네요. 좀 지워보겠습니다. 고혈당일 때. 자, 고혈당일 때 우리 언제라고요? 식사했을 때. 식사했을 때, 자, 우리
신경 나와 있는 건 지울게요. 자, 바로 누가 감지했었죠? 바로 이자가 바로 감지했죠. 자, 이자에 있는 누가 감지했나요? 자, 이자가 감지하고요. 이자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려보냈나요? 베타 세포에게 무엇을 분비하라고? 인슐린을 분비하라고. 자, 인슐린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혈당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소시키느냐? 간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간에서 집어넣을 때, 저장할 때는 포도당 그대로 안 된다 했어요. 포도당을 무엇으로 똘똘 뭉친 다음에 글리코젠으로 똘똘 뭉친 다음에 저장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저혈당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혈당일 때는 혈액에 포도당이 없을 때는 언젠가요? 두 가지 경우겠죠. 첫 번째, 너무 밥을 안 먹어서 포도당을 이제 유입이 안 돼서 없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공복일 때. 자, 그리고 플러스 자, 언제였죠? 아까 운동할 때. 자, 우리 운동을 하면은 포도당을 너무 써서 없어져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너무 없어. 포도당이 너무 없잖아. 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누가 감지했었나요? 자, 신경 지울게요. 자, 첫 번째. 이자가 감지해요. 그죠? 자, 이자가 감지해서 누구에게? 알파세포에게 무엇을 분비하라고? 글루카곤을 분비하라고. 자, 그러면 글루카곤이 분비를 해서 어떻게 했다?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신경이 나섰었죠? 자, 시상하부가 감지해서 어떤 신경에 의해서 2번 동그라미 여기 치겠습니다. 자, 어떤 신경에 의해서? 맞아요. 교감 신경에 의해서. 물론 교감 신경을 자극을 보낸 건 시상하부였습니다. 자, 교감 신경에 의해서 누가 여기 2번 지우면 되겠죠. 자, 부신 속질이 무엇을 분비해요? 에피네프린을 분비해요. 자, 그러면 혈당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다? 간에서 포도당을 끄집어내야 돼요. 다만 포도당 그대로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글리코젠을 부셔야 됐죠. 글리코젠을 부시면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을 꺼냈으면 됩니다. 되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외울 게 좀 있을 뿐.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교과서 87페이지에 있는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프린트물에도 실어놨습니다. 교과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린트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간은 정상인이에요. 자, 이 사람은 정상입니다. 정상인 사람이 식사를 한 다음에 혈당량과 인슐린의 분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대요. 자, 당연히 식사를 하면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혈당량이 증가해서 다시 감소시킵니다. 누구에 의해서? 당연하죠.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혈당량이 감소한 거겠죠. 자, 혈당량이 떨어지자 인슐린도 다시 분비가 감소했어요. 요거 순서를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식사에서 자, 여러분 형광펜으로 좀 표시해 볼게요. 식사했더니 혈당량이 증가한 거고요. 자, 혈당량이 증가해서 인슐린이 분비된 거고요. 안 보이네요. 그쵸? 자, 식사에서 혈당량이 증가했고 혈당량이 증가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증가했고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인슐린이 분비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해석 잘못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조절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해서 혈당량이 증가했네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지 않아요. 인슐린이 빵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감소가 서서히 되고는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6시간이나 걸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 때문에 감소한 거다. 내 몸이 혈당량을 간에다가 포도당을 집어넣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사용해서 떨어졌다. 혹은 오줌으로 버려져서 떨어졌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사람은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어떨 가능성이 크다. 혈당량이 너무 높아서 어떨 가능성이 크다. 넘쳐서 오줌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뇨병의 종류는 이런 사람밖에 없냐?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고 인슐린이 생성 안 되는 경우밖에 없느냐? 자,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 두 가지 당뇨병 환자가 있는데, 자, 지금 밑에 당뇨병의 경우가 제1형, 제2형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형이 위에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어요? 인슐린이 없어서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인슐린 넣어주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인슐린을 혈액 속에 넣어줘야 되니까 인슐린을 혈액으로 주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2형, 당뇨 제2형인 사람은 자, 지금 인슐린은 분비돼요. 자, 그래서 위에 나에 나오는 사람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2형이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자,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표적 세포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적 세포에 뭔가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당량이 뭔가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2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혈당량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내 몸에서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인슐린이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꼭 암기하시고요. 잘 정리해 두셔야 시험 칠 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체온 조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